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뉴욕 증시 좀 조정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간 단위로 보니까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국 증시 상승 주도한 것은 성장주인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좀 돋보이기도 하고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주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보통 이제 주 후반에 가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예측했던 거는 조정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한 달 반 이후에 반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오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 숫자를 이제 확인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주에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특히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2.1%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이 오른 게 다우존스고요. 그리고 S&P 500도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지금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건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성장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도 이 과거 생산성 추세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또다시 성장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던 2000년에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복리 수익률이 S&P 500이 18%였는데 나스닥 보시면 32%가 나왔고 나스닥 100은 4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거의 5, 6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복리 수익률이 성장주 위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사이클에서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살짝 1, 4분기가 좀 숫자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S&P 500이 연간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아마도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난 1년만 놓고 보면은요.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라는 게 전체 종목이 2,5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종목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컵핸들 차트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21선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과거의 2021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AI 사이클에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성장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5월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67.4. 전달보다 10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2에서 3.5로 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는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자, 이 숫자들이 여태까지 시장에 어떤 조종의 빌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1, 4분기까지의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썼던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숫자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면 이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 많이 떨어졌죠. 67.4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태까지 나왔던 지표를 보면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쫓아가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시간 소비자들의 1년 뒤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걱정도 이렇게 낮았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미 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이 미래 인플레이션 숫자들의 조합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다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5년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5년 뒤에 5년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숫자들이 다 지금 어디에 수렴하고 있냐면 2.34%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연말까지 가면은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대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과거에 지금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상승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금리가 6%대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지금처럼 낮아요. 이때 보시면 2007, 8년도에는 똑같이 4.5% 지금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네. 오히려 금융위기가 터져버렸죠. 왜냐하면 이때는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금리를 빨리 내려줘 버리면 닷컴 버블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멜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줘 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미 연준이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그런 추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숫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는 될 것이다. 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죠.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좀 뒤로 밀리면서 경기 낙관론이 좀 힘을 잃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뭐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보통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를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현재 마이너스 0.97%입니다.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이 역전이 된 현상이.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24개월 뒤에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옵니다. 역전이 되고 나면. 그래서 벌써 1년 반이 됐으니까 6개월 뒤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오랜 기간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죠. 플러스 전환 경기 침체, 플러스 전환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환돼야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 도표인데요. 이 예대율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예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과 예금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아마 거의 한 80%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좀 걱정하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국가별로 봤었을 때 이 향후에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 또 달러가 이제는 약보합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여전히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 베트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지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에 더 힘을 줄 것이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도 좀 조언을 구해볼 텐데 여전히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자, 차트나 뭐 요즘 흐름을 보면은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게 좋겠고요. 또 금리가 앞으로 좀 하향 안정화 된다면 도표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주로 가는 기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85% 가져가고요. 대신에 가치주 중에서 건설 주택 쪽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자, 올해 S&P 500의 최고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을 보시면은 1등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가장 수익률이 최악이었던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인텔, 이것도 IT죠. 그리고 테슬라, 대표적인 AI 기업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주가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요 2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돌파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AI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종목 선별이 중요한 부분이고, 종목의 실적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래야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여전히 85% 비중으로 가져가되 그중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IT 산업이나 반도체, AI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1위부터 7위 종목을 올려드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등 그리고 5등 7등이 다 반도체 쪽이죠. IT 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AI 관련해서 네이버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전력 소비 관련 부분에서 OCI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을 잘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